매일 1시간씩 걷는 게 오히려 관절에 독이 될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운동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습관이라고들 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운동은 약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고 있는, 하지만 실제로는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 습관 5가지를 짚어보고 그보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먼저, 왜 운동 습관이 중요한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운동은 그 자체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나이에 맞지 않거나 현재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운동 방식은 건강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이 오르막길을 매일 1시간 이상 걷는다면 이는 연골을 빠르게 닳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심방세동이 있는 분이 갑자기 팔 벌려 뛰기 같은 동작을 따라 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운동 습관들이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이제부터 그 대표적인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땀이 나야 운동이지라는 생각으로 몸에 무리를 주는 습관. 많은 분들이 운동은 땀을 흠뻑 흘려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다. 땀을 내는 것이 곧 운동 효과라고 믿는 건데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이런 습관이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땀을 억지로 많이 흘리는 운동은 60대 이후의 신체에 큰 부담을 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심혈관계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격렬한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리면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빨라지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신체가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심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숨이 차고 어지러워요. 혹시 제가 너무 무리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원래 좀 힘들어야 하는 거다라고 답하셨는데 사실 이런 증상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의 운동은 땀 흘리기보다 꾸준히 지속하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살짝 차는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 수영 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혈관계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력과 지구력을 서서히 키울 수 있어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부터 시작하는 습관. 어차피 매일 하던 운동인데 뭘 또 준비 운동까지 해?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준비 운동의 중요성을 간과하며 바로 본 운동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60대 이후의 몸에 치명적인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과 관절이 놀라 부상을 당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습니다. 시동을 걸자마자 고속으로 달리면 엔진에 무리가 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충분히 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쓰면 근육과 인대,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관절의 마찰이 심해져 있는 상태라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찢어지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등의 부상을 입기 쉽습니다. 특히 무릎, 허리, 어깨와 같은 부위는 작은 충격에도 큰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걷기 운동하다가 발목을 삐끗했어요 라는 후기나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는데 통증이 심해서 한동안 고생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 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준비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운동을 시작했다가 일어난 사고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최소 5에서 10분 정도의 준비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가볍게 제자리에서 걷거나 팔과 다리를 흔들어주는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의 온도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준비 운동은 운동의 일부다라고 생각하고 꼭 실천해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관절을 평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습관. 운동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운동 중 통증이 느껴져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억지로 참고 계속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습관이 몸의 회복 능력을 떨어뜨리고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정지 신호입니다. 지금 이 동작은 몸에 무리가 가고 있으니 멈춰달라는 뜻이죠. 젊었을 때는 이런 신호를 무시해도 회복이 빨랐지만 60대 이후에는 재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통증을 무시하고 계속 운동하면 염증이 심해지거나 이미 손상된 부위가 더 악화되어 만성적인 통증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 댓글에서 운동할 때마다 무릎이 아픈데 그냥 참고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통증을 무시하고 운동을 계속하다가 결국 회복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 더 큰 통증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따라서 운동 중 조금이라도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증이 지속된다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지 않는 다른 종류의 운동으로 바꾸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지 몸을 해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프면 쉬어가라는 간단한 원칙만 지키셔도 훨씬 더 건강하고 즐거운 운동 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걷기만 하면 되라는 생각으로 근력 운동을 등한시하는 습관. 나이가 들면 걷기만 해도 충분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열심히 걷기 운동만 하시거나 오직 유산소 운동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걷기 운동이 물론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근력 운동을 등한시하는 습관은 60대 이후의 신체에 큰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걷기 운동만으로는 나이가 들며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근육을 키우는 데 필요한 근육 자극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나 가벼운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근육 자체에 부하를 주어 근육 섬유를 성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매년 1~2%씩 줄어들게 되는데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작은 충격에도 뼈에 무리가 가거나 관절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주변에서 열심히 걸어 다녔는데도 무릎이 아프다거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도 자꾸 비틀거린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유산소 운동만으로 하체 근력을 충분히 키우지 못해 발생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아령 들기, 스쿼트, 런지 같은 동작을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춰 꾸준히 해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 하체 근력 운동을 꼭 추가해주세요. 근력 운동은 단순히 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을 넘어 걷기나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다섯 번째, 숨이 턱에 차는 운동 속도를 고집하는 습관. 많은 분들이 젊을 때 하던 운동에 대한 향수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달리던 속도, 예전에 들던 무게에 맞춰 운동하시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야 운동한 것 같다는 생각에 운동 속도를 줄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습관이 몸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운동 속도는 심장에 무리를 주고 부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심폐 기능과 근육의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피로 물질을 빠르게 해소하고 심장도 빠르게 안정되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과정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무리한 속도로 운동하면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 근육의 피로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근육통이나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SNS에서 오랜만에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뛰었더니 다음 날 걷지도 못할 정도로 다리가 아팠어요 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달라진 신체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습관대로 운동하다가 발생한 흔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에는 속도보다 자신의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정도를 기준으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강도, 즉 중강도 운동이 가장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할 때 옆 사람과 가볍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로 걷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숨이 턱에 차지 않는 선에서 반복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맞는 운동 속도와 강도를 찾는 것만으로도 운동을 더 오래,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60대 이후에 조심해야 할 최악의 운동 습관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땀을 억지로 많이 흘리는 습관, 준비 운동을 소홀히 하는 습관,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하는 습관, 걷기만 하고 근력 운동을 등한시하는 습관,
그리고 무리한 속도를 고집하는 습관. 이 5가지 습관만 잘 고치셔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동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운동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